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의례 증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총선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살벌해요. 살벌합니다. 구속한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병원 복귀 거부 주동자 그리고 배우 세력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전공의라고 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야기합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 근무 중단을 결의한 첫날 수련 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63.1%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시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을 방침을 밝혔다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구속할 일이에요? 의사들을 막 잡아 가두고 이럴 일이냐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의대 정원 늘려도 10년이나 돼야 그 효과가 일어나요. 그럼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는 지금 가만히 보면 병원 의사들을 문제를 일으켜서 병원 의사들을 구속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확대하고 싶은 집권 세력의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구속할 일이에요. 정치를 잘하면 왜 의사들을 구속을 하나요? 정치를 못하니까 의사들을 구속시키는 거지. 자, 여러분, 동아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이 연간 750여 1000명 정도가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에서 1000명 규모의 증원을 제안했다. 이들은 어제 동아일보가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고령화로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라면서도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무리라며 정부의 속도제는 우려를 표시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죠? 자, 이게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여러분께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물론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입니다. 작금의 사태로 인해 동료 선후배 의사 선생님들 모두 분노하고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요즘 저 또한 심란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표 하나 더 얻자고 가볍게 씨부리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라는 것들이 10여만 명의 삶을 이야기를 망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 의지로 이 길을 선택했고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제 의지로 선택하고 걷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 삶을 망치려는 그 수작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부터 네이버 뉴스란에 저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너무나 자극적으로 편향적인 기사 제목들, 생명을 볼모로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며 죄인 집단으로 저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들엔 수백 수천이 몰려와 저희를 처형하라고 본때를 보여주라고 성토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얘기한 건 저희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생명을 위해 헌신하던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병원 밖으로 내몬 건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영위해 오셨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쉽고 빠르고 싸게 의료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집 앞 상가에도만 가도 과별 의원이 다 있고 상급병원 응급실은 언제든지 차로 30분 내로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애초에 응급실은 뺑뺑이가 돌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응급실은 절대 다 차지 않습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알맞은 병원으로 이송 및 내원이 중요한데 큰 병원 응급실은 무조건 좋다는 무지성과 이를 뛰어넘는 119 대원들이 본인들 편의를 위한 중증도 따위
고려하지 않고 근거리 이송이 결국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증 환자를 자기네들이 권역으로 이송해 중증 환자 수용도 못하게 해집어놓고선 막상 중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 뺑뺑이 도는 이 현실은 정말 누구 탓입니까? 소아과 의사?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무도 수련 안 하고 지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일 안 하려고 하죠. 왜? 돈은 안 되는데 힘들잖아요. 저희가 자선업자는 아닙니다. 돈 벌려고 일합니다. 돈 안 되고 힘들지를 누가 굳이 왜 하나요? 결국 의사 수련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의사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부족하다고 해도 무조건 2,000명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을 여러분들은 아이를 봐줄 소아과 의사 2,00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4,000명, 6,000명을 열려도 지금 시스템에 소아과 의사는 없습니다. 적절한 수가 개선을 통해 해당 과에 대한 보상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단 소아과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다른 필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내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이 제목처럼 더 이상 내일도 없을 겁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자, 제가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의사들을 구속하고 응급실이 문을 닫고 하는 사태로 빚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1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면 되잖아요.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근데 왜 지금 이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고요. 저는 이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의사가 많아. 근데 서울에만 있어.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에는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의료 수가를 높여주자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의사들에게 의료 수가를 높여줬는데도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증원해야죠. 지금 서울에 있는 의사보다 지방에 가면 이러다 수입이 2배 정도 돼. 그러면 내려갈 것 같은데? 소아과 없어. 소아과의 의료 수가를 예를 들어 2배, 4배로 높여주면, 즉 지방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의 수입이 서울에서 있는 다른 과의 의사의 수입보다 2배 정도 높으면 왜 지방으로 왜 안 가요? 의대교육 이거 공적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무작정 2,000명 늘려라 몇천 명 늘려라 해서 그거 지금 늘려도 10년 후나 돼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그때 가서 인구는 줄었어. 물론 인구도 고령화되겠지만 그래서 그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한 거 검토해 봤어요? 저는 이것이 총선 전에 일부러 이렇게 이런 문제 의사들 구속시키고 응급실 문 닫게 하고 하는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점상 많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덮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이 총선에서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이 많죠.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슈가 파묻혔잖아요. 이거는 의사들이 희생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먼저 취해보자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의사보다 지방에 있는 의사가 2배 정도 수입이 많어. 2배에서 3배가 많어. 그럼 왜 지방으로 안 가? 소아과 의사 2배, 3배 월급이 많아. 그러면 지방으로 안 가냐고요.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렵다 라고 하면 그때 증원해도 늦지 않아요. 자, 의료보험 2배 더 내야 됩니다. 의료보험 2배 더 내야 자,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감기 걸려서 가면 3,000원인가 2,000원 받아요. 저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보험 수도 우리가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응급실을 문 닫게 하고 또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구속하겠다고 겁주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정치적인 행위다. 그리고 아주 나쁜 정부다. 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아주 나쁜 정부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다른 이슈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수법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인천 연수구 을에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어요.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인데요.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요거 제가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민경욱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혹시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그건 이해하시고 사고가 나면 제가 즉각 돌리겠습니다. 이제 민경욱 의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재심을 요청하고 저를 단수 공천자로 공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왔습니다. 공관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의도 당사의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가 민경욱 의원에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어제는 징징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민경욱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양자 모두가 착각했어요. 민경욱 의원은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인천 연수구의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라고 착각했고, 우리는 민경욱이 앞장서서 선거 정의, 자기 지역구뿐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일으켜줄 것으로 우리는 착각했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었어요. 저는 민경욱 의원이 여기서 더 미련을 갖지 말고 나와라. 저는 구체적으로 전국구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비례대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비례대표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쭉 순번을 정해서 비례대표를 하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에 항의하는 집회가 있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힘당 당사 앞에서 민경욱 경선 배제 강력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자유우파 총연합, 국토본, 부방대, ROTC 애국동지회, 고교연합, 전군연합 이런 데서 해요. 근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관위가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국힘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해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집회를 하고 민경욱이 경선 배제인 거 규탄한다라고 하면 국힘당에서 겁먹고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힘을 들이시죠? 이제 포기하세요. 국힘당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의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이 우리나라 정당들은 다 부정선거에 직접이건 간접이건 다 연루가 돼 있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혜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이걸 해달라고요? 이제 여기에 자유우파 총연합, 국토본, 부방대, ROTC 애국동지회, 고교연합, 정부연합 이분들은 투쟁의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국힘당을 제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선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 정당 생활을 한 지 지금 5개월 정도 됩니다만 이걸 느낍니다.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집회를 위한 집회를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낼 것인가, 그 목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시위를 위한 시위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비웃는 거죠. 너희들 또. 여러분, 그 국힘당 앞서만 한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그 단식 투쟁하신 분 결국 실려가셨죠, 병원에. 한동훈이가 눈길이나 줬어요? 안 줬다니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 눈에는 부정선거 막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집어넣은 사람, 증거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 탄핵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 눈에 부정선거 이 대부한 사람들 눈이 들어오겠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전략이 없잖아요. 목표도 없고 전략도 없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지금. 국힘 당사에서 내려다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우파 총연합, 국토본, 부방대, 아르투시 역동지, 고교연합, 전군연합. 그 사람들 눈에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힘들이지?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위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런 무기를 안 들어? 그냥 힘들게 그냥 뭐 추운데 목청만 높여. 왜? 당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잖아. 그리고 계속 뭐 떠들잖아.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뭐냐? 의석을 뺏는 거예요. 의석을 뺏는 거. 의석을 뺏는 방법은 뭐예요? 이 지역구는 힘들어요. 민경욱 씨가 다시 해서 물론 무소속으로 나간다 해도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례대표를 똘똘 뭉쳐야죠.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게 뭐냐? 비례대표, 우파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국민 경선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경욱 씨하고 우리하고 목표가 달랐어요. 이제 민경욱 씨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 앞에 되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제 민경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전화를 안 받아요. 역시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경욱 씨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리턴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댓글이 들어왔어요. 읽어드립니다. 이상로 대표님, 중앙 무대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정당과 사람들 모두를 뭉치게 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정통 보수파는 무너지고 양당의 범법자들이 우두머리들이 2차 보수 기밀이 시작될 것입니다. 조원진, 전광훈, 고용주, 이상로 그 외 시민단체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지금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욱 씨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민경욱 씨는 모으는 쪽에 가담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기정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경욱 씨 역시 분열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지금 저는 다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정당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큰 정당들에 찾아가서 모읍시다. 힘을 합칩시다. 거절당했어요. 오늘 또 뭐 정당을 찾아가요.
자, 그래서 제가 주진하는 게 뭐냐면, 비례대표를, 지역구는 뭐 각자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애국자들이 다 모여서 순번을 정하자,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큰 활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3월 1일) 광화문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우리는 수년 전부터 거리에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촉구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사법정의와 선거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애국적이고 전투력이 있는 인사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합니다. 12개의 원화정당 통합플랫폼 내일로 미래로 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4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투표와 개표는 대만식으로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은 각각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또 빠져서 그들의 새로운 당을 창당해도 됩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해서 그들을 출당시켜주면 됩니다. 본인이 비례대표 의원이 본인이 그만두면 의원직이 날아가지만 그 당에서 출당시켜주면 의원직이 날아가지 않아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다 뭐 비례로 나갈 사람 다 모여서 국민들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서 순서를 정하자.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각 당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정당을 만들어야 된대요. 지금도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도 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을 내비두고 왜 자꾸 정당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 1, 2, 3, 4 순번 정해서 비례대표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망하자는 얘기예요. 우파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맞아 저 사람 지지해야 돼. 그 사람을 지지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요. 들어와라. 경선에 들어와라. 경선에서 그 사람을 지지하면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을 지지하지 마세요. 당해봤잖아요. 민경욱이한테 당해봤잖아요. 얼마나 좋은 플랫폼이에요. 우파에서 다 외국 쪽의 사람들이 모여 순번을 정해 투표를 통해서 대만식으로.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보들이 많으면 1인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애국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애국 후보는 애국시민들이 내신 후원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정당사에 처음 있는 아주 민주적인 경선 방법입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프린트 이런 거 프린트 같은 거 못 보내면 SNS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하는 겁니다. 전국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돈 없으면 그냥 SNS 앉아서 하는 거예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촉구를 외쳤던 각 단체에서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인이 자천을 하십시오. 저희 연락처는 010-8912-4874입니다. 이번 선거는 기권합시다.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권을 저 사람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저들이 원하는 게 기권이에요. 자, 이제는 이 잘못된 이 공천 관행을 끊어내야 됩니다. 22대 총선 대안은 정당혁명입니다. 원외 정당 통합 플랫폼,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모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외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투표 취지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투표 끝나고 국회의원 된 뒤에 각 당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투표시는 2024년 올해 3월 1일 10시부터 18시, 장소는 서울 광화문 동안면세점 건물 20층입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 우파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돈이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47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입니다. 47원도 좋고 470원도 좋고 47,000원도 좋고 147,000원도 좋고 450만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어제도 여러분들이 47클럽에 가입해 주셨어요. 제가 보고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되면 이 비난을 제가 다 받아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이런 일 안 하면 제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죠. 저 산 좋아요. 지금 어젯밤에 눈 왔죠. 배낭 메고 북한산 같은 데 가면 남이 밟지 않은 눈을 밟고 올라가는 그 쾌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등산할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갈지 천당에 갈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에 가든 천당에 가든 제가 외칠 겁니다. 여러분, 47클럽 회원들 모여주세요 라고 제가 외칠 거예요. 가장 무서운 돈이 후원금입니다. 가장 무서운 돈이 후원금입니다. 지금 돈이 막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돈 받고 돌려주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돼요. 주지도 않지만 검은 거래입니다. 가장 깨끗한 돈이 정당 후원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돈이, 두려운 돈이 정당 후원금입니다. 이거 꼼짝 못해요. 정당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이론도 딴 데 못 써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정치자금법. 여러분, 47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돈 들어오는 대로 쓰긴, 없으면 없는 대로 쓸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친부파가 국회에 입성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각각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반미 친북 세력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의 득표율로 17석을 얻은 바 있다.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연대하는 좌파 세력은 배당바닥을 10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4대 반대 운동을 펼치고 광화병 집회를 주도하고 천안함 자폭 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었던 반미 친북 괴담 유표 세력이 22대 국회에서 2자릿수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북힘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막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투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도 왜 투쟁력이 없는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역시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김창균 씨예요.
이재명의 이런 당의 승리보다 절박한 친명 불체포 의석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안 읽어드려도 뭐냐면 이재명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선거에 공천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재명이 내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한 지금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하고 친한 사람도 뭐 공천해주고 야 내가 공천해줄 테니까 나를 지켜줘 지금 이겁니다. 자, 조선일보가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만 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도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옛날에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그 탄핵이라는 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떠했냐. 자기들 감옥 가지 않은 방탄 국회의원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조선일보는 지금 여당 얘기는 싹 빼놓고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요.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조선일보는 한쪽 기사만 써요. 이게 조선일보의 한계예요. 이재명만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도 감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은 공천 배제해버리고 그거예요.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민경욱이를 배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반대하는 의원은 공천을 안 주는 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올바른 공천 제도예요? 이런 걸 비판하는 언론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오근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 롤롱지. 사전선거는 신분증을 내면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인쇄용지가 쭉 인쇄기로 돌아가서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해냅니다. 사전선거 투표용 롤롱지 8억 원 경쟁 입찰에서 중앙선관위와 두 업체가 낙찰의 하한가가 있어요. 이보다 더 낙찰 하한가로 써내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낙찰 하한을 사전에 공유하여 부정하게 입찰하여 입찰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 입찰을 볼 때 하한선이 있어서 어떤 하한선을 밑으로 쓰면 떨어져요. 근데 하한선이 몰라. 하한선과 상한선을 몰라요. 그러니까 입찰한 사람은 잘 써놔야지. 그러나 입찰 보는 사람이 하한가가 얼마인지 알면 하한가보다 조금 높였으면 되겠죠. 두 업체가 이번에 아마 입찰한 것 같은데 두 업체의 대표의 성씨로는 방 씨가 동일하고 본점의 주소 또한 한때 공유하고 있었다. 부정하게 거래된 사전투표용 롤롱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올해 4월 10일 총선 사전선거는 투표용지부터 이미 범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역시 오근호 씨는 빠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용감합니다. 칼럼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체코 주재 북한 합병회사 북한 측 대표였던 김태산 씨의 짤막한 칼럼입니다. 뭐가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붙어 돌아던 이준석과 이낙연이 며칠도 못 가서 찢어졌다고 한다. 역시 개혁신당답다. 개들은 평시에는 친하게 놀다가도 먹을 것 앞에서는 피를 볼 정도로 싸운다. 결국 철부지 이준석과 무슨 일을 도모하겠다고 찾아 들어갔던 이낙연은 나이값도 못하고 망신만 자초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도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총리까지 해먹었을까? 나는 한국이 아직 망하지 않고 건재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근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낙연도 서울법대 출신이라 한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어찌 된 일인지 애국자는 잘 보이지 않고 왜 양아치들만 설치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자들은 거의 다 서울대생이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서울대에 데려다가 모두 나라를 배신하는 이상한 자들을 만들어버리는 모양이다. 혹시 서울대가 북한 김일성대나 중국 북경대학의 부속대학교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자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교 법대인 것 같다. 라고 김산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혁명을 추진 중입니다. 공천혁명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클럽에 꼭 가입해 주실 거를 부탁합니다. 47클럽 모두 가입합시다. 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님,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은폐하고 비호하는 더불당과 국힘당은 위헌정당이자 반역정당입니다. 이제 그만 미련을 거두고 부정선거 척결, 선거연합을 준비하는 진짜 자유우파 진영에 참가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민경욱 씨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통합의 세력이 아닌 분열의 세력으로 자리매김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네,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